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말과 글을 사용한다는 것과 불을 발견한 것과 그리고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동물과는 다른 점이죠. 그 중에서 수는 사람들에게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줬고, 그리고 또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말과 글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가 목으로 가는 것이니까 수생목이라고 하죠. 상생상국으로는. 그래서 물이라는 성분은 원래 이렇게 흐르다 그리고 오르다라는 것이 있죠. 흐르다 오르다라는 것이 있는데, 목으로 오르면은 말과 글을 사용할 줄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지혜로움이 말과 글로 간 것을 수생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는 학식이 되고 목은 학력이 되어서 우리 인간 생활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또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도구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능력과 사용하는 능력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능력은 정화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통틀어서 화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도구를 만드는 기술력이 있고 도구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나 지혜가 있는데, 각기 이제 이렇게 화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병화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수국화를 통해서 나오느냐, 화극금을 통해서 나오느냐. 화는 수국화를 하는 화가 있고 화극금을 하는 화가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통틀어서 화라고 얘기를 해놓고, 도구를 만드는 능력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화의 영향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능력은 금의 영향이 있어요. 금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도구가 되기 이전에는 원래 재료였었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은 금생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도구를 만드는 능력은 수국화, 그렇죠? 그리고 말과 글을 쓰는 능력은 이렇게 목으로 가니까 수생목,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은 금생수. 이렇게 세 가지가 능력의 근본이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주관하는 것이 수의 지혜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로움을 나쁜 말로 표현을 한다면 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트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혜로운 능력도 들어있고요. 후천적으로 배운 지식이 모두 이 수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를 공부를 하면은 일단 이제 수생목이 되어서, 그렇죠? 말과 글을 사용하느냐, 수국화를 해서 도구를 만드는 지혜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화극금으로다가 도구를 만드는 기술력이냐, 그렇죠? 도구를 만드는 기술력보다가는 도구를 만드는 어떤 지혜가 먼저이니까, 그렇죠? 도구를 만드는 지혜는 수국화이고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은 금생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말을 이제 육신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세밀해져 가는데, 만약에 인성이 수생목이라면, 수가 인성이고 이제 목이 일간이라면 이제 문장을 만드는 능력, 언어 구사 능력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행에서 어떤 그 지혜와 어떤 지식이 육신으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화, 사람에게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된 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통상 뭐 수는 물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수를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키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야죠. 우리 역학에서는 생각을 더 넓혀가면서 창조해 나가는 것을 궁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각 넓히기를 계속 해 달라는 의미죠. 그 중에서 이제 임수라는 것을 흔히 뭐 바다다, 바닷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임수는 용도가, 아니 임수뿐만 아니고 수라고 하는 건 용도가 이렇게 목으로 가거나 화로 가거나 혹은 금으로 갈 때, 그렇죠? 먼저 수의 온도가 온난해야 먼저 목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온난하면은 이렇게 목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이 온난하지 못하면은 목에게 해악을 부리는 이렇게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려면 먼저 병화가 있어야죠. 그렇죠? 온도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주관을 해요. 병화가 있어서 술을 온난하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임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이 임수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이게 만약에 겨울이라면은 이 술을 온난하게 쓰는 방법은 이때는 병화가 아니고 무토가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하죠. 근데 뭐 이렇게 초보자 시절에는 임수가 바다나 강물이다, 특히 바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무토로다가 이렇게 바닷물을 막아서 범람하지 않아야 우리 인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초보자적 해석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발전을 해서 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병화다. 그럼 이 말은 차가운 물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병화고, 그렇죠? 이 온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무토다. 그래서 병화의 이 온난한 역할을 해동이라고 하죠. 얼음을 녹여서 따뜻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것을 모두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토가 하는 것이고, 이거를 그대로 발전을 시킨다는 것은 병화가 필요하죠. 수는 지혜에 속하는데, 그럼 임수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가 더 크고 더 넓게 유지시켜주는 무토가 있어야 되겠죠. 또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주는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발전은 병화가 시켜주고, 그렇죠? 항상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무토가 온도를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로다가 수의 온도를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들은 성품이 늘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얄미울 때가 있어요. 엊그제 리우 올림픽에서 박인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같이 이렇게 동반 라운딩을 하는 두 선수가 있었죠. 두 선수가 있었는데,
그 어떤 그 경기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기분이 업다운이 되고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박인비 선수를 보니까 마치 지금 이렇게 무토가 임수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듯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렇죠? 변함없이 그대로 그 성품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 같이 라운딩을 하는, 동반 라운딩을 하던 두 선수들에게는 매우 좀 얄밉게 또 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렇죠?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병화는 또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되면은 저 성품이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 골프 플레이를 한 거 보면서 제가 이 의미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토는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멍청하다라고까지 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처럼 성품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다가 무토를 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수를 인간이 이제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하려면은 따뜻하게 해주는 병화, 그 온도를 따뜻하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무토, 이 이제 두 기운을 머금은, 그렇죠? 임수가 이렇게 목에게 지혜를 주거나 금에게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주거나 화에게 도구를 만드는 아이디어나 창조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수는 그 아이디어나 지식과 지혜가 인간 생활에 이렇게 풍요를 만드는 근본이 되게 하죠. 그러면 이런 병화나 무토를 만나지 못하는 임수의 물은 강물이 되어서 나무를 범람하게 하니까, 그렇죠? 지식이 범람한 것이죠. 지식이 범람한다는 말은 올바른 지식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그릇된 지식,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생각도 올바른 생각만 해야지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올바르지 않는 말을 하거나 빈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죠. 또 금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인데, 수가 범람을 해서 금을 이렇게 침몰하게 만들면, 그렇죠? 수다금침하게 만들면 도구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위험이 있어요. 요리로 사용해야 될 부엌칼을 다른 용도로 쓸 우려가 있어요. 화는 이런 이제 제작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병화나 무토에 의해서 임수가 쓰임새로 나타나야만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수에 대한 기초인 것이죠. 다시 한번 상기를 한다면은, 수는 흐른다에 이렇게 금생수, 오른다는 수생목, 그리고 또 수는 안개나 구름처럼 기화가 되기도 하니까 하늘로 날아다니기도 하죠. 그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벌린다, 확산한다, 팽창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의미는 수국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가 인간 생활에 온난하게 쓰이려면 병화가 이렇게 온난함, 그렇죠? 발전의 근본이 되어주는 것은 병화가 합니다. 무토의 보온 능력이, 그렇죠? 그 사주나 그 사람에게
자기 실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마음을 가지게 하죠. 언제나 변함없는 그 상태를 자기 자신이 유지하게 하는 것,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토가 하는 거예요. 물론 기타도 하지만은 방법론이 달라요. 정화도 임수에 이렇게 머물러서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거는 잘못되면은 지나친 열정에 의해서 성급함이나 이런 어떤 스피드에 의해서 잘못될 우려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화가 임수를 쓴다는 것은 전체적인 대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한번 임수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다 본다면, 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임수는 물이라는 개념과 전달적 요소인 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도로. 그렇죠? 임수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도로. 전달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임수가 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초목을 키우는 것이죠. 수생목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용은 무토가 되는 거예요. 무토를 만나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한냉하면 병화가 필요하죠.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을 잠깐 이렇게 바꿔서, 기준점을 바꿔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혹은 이제 우리가 임수는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이렇게 그러죠. 그리고 무토는 이렇게 높잖아요. 무토가 이렇게 높은데, 이게 우리가 사주에서 볼 때 임수의 어떤 왕세 강약적인 의미로서 임수가 양이 좀 적고 무토가 많다.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임수는 낮고 무토가 높으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뭄이 든다고 해요. 가뭄이 든다. 이 의미는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의미해요. 돈도 없고 지식도 활용하지 못하면은 실업자가 되죠. 옛날에는 한량이나 선비라고 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만약에 임수가 지나치게 왕해서, 그렇죠? 이렇게 무토가 막는다면, 임수가 지나치게 왕하면 이거는 제방 역할이 아니고 방파제라고 그래요. 강물을 막는 거는, 저수지에 물을 막는 건 제방이라고 하고요. 바닷물을 막는 건 방파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수가 지나치게 왕하면 무토는 방파제가 된다. 무토는 이렇게 수생목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때는 무토는 목을 보호하고 구하는 역할을 해요. 방어적인 요소로서 되게 이제 장소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호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때 무토의 역할이에요. 임수가 왕하면은 무토는 이렇게 방파제다. 방파제라고 하는 것은 목을 구하는 역할과 보호하는 역할인데, 이렇게 목을 교육적으로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 무토로다가 임수를 막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임수가 무토를 막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무토가 왕하냐 임수가 왕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교육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학교는 교육적인 의미가 되지만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보호적인 의미가 되죠. 보호자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다가 이렇게 또 직업을 유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겨울에, 한겨울에 임수가 왕한데 만약에 토가 없다 그러면은 물을 저장하지 못했잖아요. 물을 저장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춘절에 이르러서 봄이 오면은 초목이 한참 커야 될 시기에 이렇게 고사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물을 저장을 해 두어야 할 시기에 물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이 필요로 할 때 목이 죽는다는 의미는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지 않으면은 필요할 때 공부 가뭄이 든다는 뜻이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과거의 잘못에 의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동절이라는 의미를 확대해서 가면 추분부터 이렇게 우리가 동절이라고 해야죠. 동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분이 지나면 서리가 내릴 때쯤서부터 이제 물을 땅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는 왕한 계절이죠. 동절이니까 토가 없으니까 수를 저장을 하지 않는 거죠. 토가 왕한데 수가 왕한데 토가 없으니까 봄이 왔을 때 목이 빨아먹을 물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물이 왕한데 토가 없다는 얘기는,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흘러가버리고 없다는 얘기세요.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장이 토로다가 저장을 해놓자면 다 흘러가버리고 봄이 되어서 실제로 필요할 때는 물이 정녕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즉 말해서 수생목을 해야 될 시기에 수생목을 할 수가 없으니 지식을 쌓아야 할 나이에 지식을 쌓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볼 때 취직을 할 때 뭔가 직업적으로 내가 이 수생목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교육을 받은 것이 지식으로나 학력으로 필요한데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학력을 안 쌓은 거예요.